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전국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상황 그리고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까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들이 이제 뭐 체포영장이 언제 다시 재집행되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법무부 통해서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공소장 내용에 이제 뭐 많은 내용들이 사실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화돼서 나와서 이제 그 소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각 언론사마다 이제 단독을 달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그 내용 중에 이제 좀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조가 가장 먼저 10명 정도로 꾸려져서 가장 먼저 움직였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명시적인 반응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회를 폐쇄 조치하려고 했고 일단 계엄이 심지어 정당하게 발령이 되더라도 국회, 헌법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중에 입법부는 계엄 상황에서도 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엄법과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지만 야당 대표를 체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술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퍼즐을 다 맞춘 거죠. 예. 그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 군인들. 그랬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우리가 제일 선제적으로 인신을 확보해야 되는 대상은 야당 대표다. 왜냐하면 체포하라고 했던 여러 명들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뭐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선상에 올랐던 것인데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인신 확보를 하려고 했던 건 야당 대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의도했던 건 뭡니까?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이 무장까지 하고 갔을 때 그리고 구금 시설까지 알아봤다는 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의 사실관계들을 맞춰보면 이거는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정말 끔찍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훼손 상황이 도래하는 걸 국민들이 목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질서유지 차원이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 권한 안에 있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거짓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 그래서 네. 151명이 넘지 않도록 이제 이 계엄 해제 의결 종족수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전기도 끊을 수 있냐, 단전, 뭐 단수, 물 공급도 끊을 수 있냐. 심지어 특전사가 국회의사당 지붕에서 밧줄 타고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갈 수 없냐. 아주 세세하게 현장 지휘관의 검찰이 공개한 그 공소장 내용 안에 현장 지휘관들의 그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굉장히 세세하게 국회를 장악하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거를 지시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예.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대국민 담화를 이야기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초반에는 협조를 하다가 나중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한 것으로 예. 알려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장의 내용 자체는 다른 사령관들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과의 뭐 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장관 그리고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그 계엄 그 선포 이후에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회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만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까 이야기한 예.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체포조가 별도로 있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공소장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고 만약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어떤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었으면 주말에 했을 것이다. 단전단수에 대한 이야기들도 당시에 하셨던 부분들이 예.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 내용이 오히려 공소장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의 대질 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관련자들, 사령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면 거짓말을 할 동인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는 결국 수사 과정 그리고 이 관련자들은 또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증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이 상황이 군이 국회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선관위로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유로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 그 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가져오기로 했기 때문에 다투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서 소추단에서 이제 그 탄핵 심판 관련된 소추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저희들이 차후에 잠시 더 뒤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어제 그 공소장 얘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면 김용현 장관 공소장 내용에 그 선관위로 출동했던 이른바 방첩사 요원들 실탄을 갖고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시를 했다 사령관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은 검찰은 이런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대통령이 뭐 굉장히 많이 언급되잖아요. 공소장. 맞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폭동이고 명백한 내란이다 이렇게 검찰은 본 거예요 기소장에. 왜냐하면 공소장에 넣는 사실관계들은 공소 유지를 위해서 아주 최소한,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사실관계들만 넣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실관계들의 확인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당사자들도 많고요. 근데 공소장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 넣었을 때 이런 실탄까지 가지고 이 선관위로 방첩사 요원들이 갔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 당시에도 여러 증거물들을 보였습니다. 뭐 송곳, 타이, 복면, 안대, 야구방망이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어디서 확보를 한 겁니까? 다 군으로부터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현장 확보한 겁니다. 출동했던 지휘관들로부터.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항상 실탄 여부가 문제가 되고 국회로도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 근데 선관위에 갔다라고 명시적으로 공소장에 썼다는 건 최소한 수사 단계에서 증거물을 통해서 또 구체적인 진술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는 마침표가 찍힌 사실관계로 보는 거죠.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공소 유지를 하고 공판을 유지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이거는 번복될 수 없는 그런 사실관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와 관련한 여러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상원 씨 수첩에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관련해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뭐 노태학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는 뭐 방송에 옮기기도 부적절합니다. 그러면 잡아서 우리가 압박을 넣으면 이거 실토할 것이다. 부정선거를.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에 다 논리적으로 들어맞는 거예요. 이런 무도한 증거물들, 또 진술들, 총에 또 실탄까지 같이 가져갔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내란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대한민국 헌법도 어느 국민도 이런 식의 계엄을 하라고 대통령한테 명한 바가 없습니다. 예. 지금 내란죄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군 장성 지휘 라인들은 모두 다 지금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가장 먼저 기소가 되었고 지금 예. 공소장의 전체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곽종근 특정사령관 이런 분들도 지금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뭐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미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이제 구속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의 재판은 그 형사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에 지금 협조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 과정에서 어제 체포영장이 집행을 하다가 이제 실패로 돌아온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기소가 돼서 사건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이 관련 진술했던 사령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증인으로 부를 거예요. 본인의 생각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인으로서 하나씩 탄핵을 하다가 마지막 과정에 있어서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어제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5시간의 대치 끝에 결국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모습 전 국민이 보고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중지됐어요. 맞습니다. 공수처가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공수처도 공수처인데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예. 공권력을 어느 정도까지 이 무해화, 이 형해화 시킬 겁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당연하게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범위는요. 경호처법에 따르면 대통령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부분에 대한 제거, 그리고 그런 위해에 대한 제거와 방지가 임무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게 그게 위해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법조계에선 당연하지만요. 예. 지금 불법으로 막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말의 책임이라도 있으면 이런 경호처 직원들,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게 되면요. 예. 이 부분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직을 박탈당하고요. 연금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예. 굉장히 불이익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지로 사실상 몰아넣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처음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엄 때 군 지휘관들, 지금 많은 군인들 처벌받고 기소되고 구속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 이걸 보고 경호처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겁니까? 전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왜냐하면 지금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재집행이 해야 대한민국 공권력이 바로 서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실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안위 그리고 불확정성을 제거한다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책임감으로 남아 있다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받는 게 맞아요. 예. 이거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동성을 대통령이 강화하고 대한민국 경제, 사회 이런 안위는 정말 고민하지 않는 본인의 자리 보존만 하는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용인하는 게 맞겠습니까? 공수처에서 경호처장을 체포해서라도 대통령을 체포해 왔어야 당연히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대통령의 게 적극적인 자세가 맞습니다. 아니었다면. 예, 안타까운 게 공수처도 예. 뭐 100%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다는 건 사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당연히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을 더 병력을 지원받는 것도 맞는 거죠. 예. 기동대가 갔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다 이런 법적 근거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예.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얼마나 우리 형사 사법 시스템의 이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까?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때도 형사 사법 시스템을 안 지킨다, 형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다라고 비판해왔는데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건 정말 사법부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인데 뭐 마음에 안 들어도 나 가기 싫어도 그래도 일단 응하는 게 이 체포영장이고 구속영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체포영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만약에 이 체포영장이 정당한 것이라면 응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체포영장 자체가 일단은 내란 수개로서 체포영장을 받은 것이거든요.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은 것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것을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를 받았고 그 발부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의 경호처가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부했었던 논리,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대해서 이 영장 자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예. 넣어버린 것이죠. 예. 이게 굉장히 위헌위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장이었던 거예요. 법률을 배제한다는 것. 이것이 영장 전담 판사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저께 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는 공수처 검사, 공수처 수사관들이 집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기동대랑 같이 갔죠. 그 네. 부분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기관 간에 좀 싸움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수처 측에서는 경호처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호처장 지금 소환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로 기동대가 투입된 것이 오히려 특수공무집행 방해다라고 이야기를 예. 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기동대는 협조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동대의 원래 업무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앞에 있는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하는 것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갈 때 현실적으로 공수처의 그 인력이 적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예. 경찰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 공조수사본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협조의 차원인 것이지 법적으로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없는 상황에서 예. 기동대가 들어간 것도 부담이 저는 분명히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공수처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뭐 경호처장은 그 자리에서 체포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예. 나왔을 때 오히려 경찰에선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공수처장이 안 된다라고 예. 이야기했다는 것이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 변호인단의 논리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냐 없냐, 왜 서부지법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냥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네. 그러니까 잘못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좀 잘못 편향된 판사가 낸 체포영장은 일단 체포영장에 응하고 그 다음에 그 판사가 내린 게 맞느냐, 발부한 체포영장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또 서부지법에서 한 게 맞는 거냐, 그른 거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하고 있는 내란죄 수사하고 있는 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거는 그 이후에 따지는 게 맞는 절차인지 아니면 야 잘못된 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고 잘못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니 나 안 돼, 나 못 응할 수 없어, 이게 맞는 거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잘못된 법원이 발부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반인도 그렇게 체포영장 이제부터는 거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체포영장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저는 공수처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 처음에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민주당에서 검찰을 믿기가 어려우니까 공수처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수처가 생기면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형 비리가 사라질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실제로 시작을 해봤는데 제대로 업무 처리를 못하고 우리가 뭐 최상병 사망 사건부터 해서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결국 공수처를 만들어낸 예. 민주당조차 공수처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으냐 계속적으로 특검으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 상황에 있어서 공수처가 본인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여야 되는 예, 이런 예. 급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은 급하다고 해도 절차는 지켜야 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놓은 부분이 예, 예. 있고 예.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 심판과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그럼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좀 더 기다렸어야 된다. 예, 이런 그렇기 뜻이군요.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공수처는 아직 이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헌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손을 들어줬다면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영장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때 들어가면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공수처가 헌법재판소나 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예.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급한 마음에 들어간 것이 이렇게 일을 그르친 알겠습니다. 것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진짜 한마디로 그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한 거, 신청한 체포영장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인 거죠, 한마디로. 저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수사기관이 기다렸어야 되는 것이 집행을 맞다. 기다렸어야 예, 된다. 맞습니다. 예. 이게 일반인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아니요. 절차인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에겐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건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요. 예.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정말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체포 뭐 어떤 적부심을 절차를 하면 돼요. 예.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 체포된 이후에 영장 단계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투는 절차가 항고 내지 준항고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영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툴 수가 없다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제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한 겁니다. 이런 제도는 없어요. 누가 체포영장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합니까? 왜냐하면 범죄의 용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예. 나와가지고 발부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법률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주장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는 관할이 없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일반 사건을 할 때도요. 피의자의 주소지, 불법행위지 여러 군데 관할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걸 쇼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의 전속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기소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관할을 하면 한남동을 관할하는 건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그리고 또 기동대를 동원한 부분도 불법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데 공수처법은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럼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영장을 집행할 때는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단행한다고 돼 예, 있어요. 예. 집행한다고 돼 있어요. 예. 기동대는 경찰입니다. 사법경찰관리에 포함이 돼요. 이건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말 법리에 맞지 않은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법조인이라서 알면서 한다면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거고요. 예. 모른다면 무능력한 겁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어제 대치 상황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느 정도 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에는 좀 응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좀 맞아요. 나섰어야 한다.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여야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 숙의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십시오. 우리는 법정에서 그 영장 실시심사는 다 받을 거고, 그리고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뭐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겁니다.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습니까? 본인이 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거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뭘 피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수사를 받을 것인가? 네. 이제 체포영장이 한번 불발되는데 또다시 집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관심 아니겠습니까? 영장 기한이 6일 자정까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6일 밤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한 차례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남은 시간이 6일 자정이면 내일 밤 12시. 내일은 이제 일요일이니까 지나고 월요일 월요일 밤 예. 12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어저께 결국에는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 명 정도 가동 인력이 있었는데 예. 경호처에서 한 200명 정도가 나와 있었다. 예. 뭐 수적으로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시 반경에 결국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2차적으로 집행은 저는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공수처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 보이고 예. 헌법재판소에서 앞서 말씀드린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과 뭐 이런 것들도 공수처는 기다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공수처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어제 1시 반에 나올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적어도 저녁까지는 대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냥 오후 1시 반쯤에 나오니까 그냥 점심시간 맞춰서 내려온 것 아니냐. 많은 분들이 밥 먹으러 비아냥대시면서 내려온 거냐? 예, 그런 이야기까지도 예. 하실 정도였기 때문에 공수처가 너무 힘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이번에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경찰 인력을 조금 더 예. 보강해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리고 경호처에서도 또 인력 늘려가지고 또 더 예, 그쪽에서도 보강할 수 마찬가지 있는 거 상황일 아니겠습니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는 이번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 예. 생각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대통령의 변호인 이야기하는 것도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이번 영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검찰도 없고 경찰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경찰의 소환이라든지 혹은 서면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응할 의사가 있다라고 지금 조금 아까 그 영상에서 변호인 말은 그렇게 우회적으로 예, 예.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조본이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공수처가 체포영장 들고 갔지만 사실은 네. 공조본이 체포영장 들고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공조본 네. 안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있잖아요. 그럼 경찰이 한 걸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네. 어제 상황에서도 보이는 것이 경찰에서는 경호처장을 바로 체포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이번 영장의 발부 주체라든지 수사의 주체가 예. 지금 공수처이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고 예. 그래서 공수처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처장이 지금 체포는 안 된다라고 해서 경찰에서는 오히려 지금 그것을 예. 굉장히 좀 불만을 갖고 있는 왜 부분들이거든요. 반대를 했을까요? 지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는 여러 가지로 기동대가 함께 들어간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어제 경찰에서 바로 집행을 못했던 것, 예. 바로 그 경호처장을 체포하지 못했던 것도 결국에는 공수처가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이고 예. 둘은 함께한다기보다는 공수처가 주된 주체였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 이제 물리적 충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일부 네. 보도를 보니까 경호처장이 개인 확인, 그러니까 맡고 있는 네네. 경호처 직원들에게 개인 확인을 하면 총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총, 실탄이 총포 들어가 있는 말합니다. 총도 다 개인 확인도 휴대하라라고 했고 공수처도 그 과정에서 정말 불상사가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충돌이라는 게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총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뺐다라고 이제 공수처에서 해명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뭐 내일 영장을 재집행하든 뭐 월요일 날 하든 또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경호처 직원들이 개인 확인 총을 휴대하고 막으면 들어가는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 검사 또 같이 총을 갖고 들어가서 정말 물리적으로 제압을 해야지만 영장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체포를 특수본부 개인 확인 집행을 가진 하고. 사람은 어떻게 체포합니까? 어쨌든 기동대도 무장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그 부분까지 물리적 충돌은 말씀대로 최소화하고 없어야 되는 예, 부분인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장을 하고 화기로 이 막아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건 정말 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병 용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호처예요. 경호 업무에 적합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근간이 쓰려면 공권력에 대한 엄정한 집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는 실무에서도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도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게 단행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면 법원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예, 예. 그 정도로 예외적인 상황을 대통령이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무장 같은 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죠. 예.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최경목 최상목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처와 관련해서 지시를 할 수 있고 하드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당연하지만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 경호법에 따랐을 때 경호의 대상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 친인척들로 한정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게 온당하지 않다는 건 법적의 중론입니다. 어떻게 영장을 발부한 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위해라고 판단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한 경호는 하지 않도록 철회하도록
지금이라도 조치하는 게 정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물리적인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경호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게 더 우선하는 거냐? 그리고 경호처장도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경호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탄핵돼도 직무정지가 네, 돼도 맞습니다. 경호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의 경호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경호하고 있는 윤 대통령만이 그거를 풀고 영장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다. 경호처장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법률적으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경호법보다 이 체포영장 집행이 위에요? 아니요, 상위가 아니라 이거를 논리적 정합성에 맞춰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행 경호법이 지금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이 부분을 막아서는 걸 정당화해주는 법률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 경호법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라고 했을 때는 정말 불시의 테러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심지어는 아주 이례적으로 방어권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 과정 중에 의견서를 냈으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적법하게 단행을 하는데 이걸 대통령에 대한 테러나 어떤 불시의 습격과 동일시하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논리적 정합성에 맞춰서 해석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론이 있다라고 해서 틀린 주장을 하는 걸 그 결과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기다리자. 이건 공권력이 서는 방향도 아닙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경호처도- 것처럼 예. 지금 경호처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에 나온 영장이 불법적인 영장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을 있는 지키지 것이고 않은 영장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그 영상에도 나왔던 대통령의 변호인도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도 밖에서 지금 이 추운 날에 찬반 집회들도 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런 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다면 실상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변호사들을 선임을 못하고 있던 상황 예, 예. 아니었습니까? 예. 탄핵 심판도 이제 변호인들이 보강이 되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 수사에 대해서도 탄핵 이후에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예. 공식으로 선임계를 넣어서 경찰 측과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수사 과정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공수처에서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인 법적으로 맞는 네. 적법한 기관인 경찰이 대통령한테 소환을 하면 대통령은 지금 계속 불응했잖아요. 공수처 소환에. 네. 나올 수 있다. 체포영장 집행제 앞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대통령의 변호인이 바로 그렇게 영상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소환이든 뭐 서면 조사든 간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하면 충분히 응할 수 있다. 지금은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소환 통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 선임계를 적극적으로 넣고 그리고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하지 말고 경찰이 하면 어때요? 경찰이 체포영장 다시 발부받아서 소환 통보 먼저 하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그런 절차로 수사 주체를 경찰로 넘기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피해자한테 명분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법률적인 소란을 피우는 거는요. 그럼 경찰이 부르면 순순히 응할까요? 저 그럴 가능성 낮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대리인단이 말씀하신 변호사님도 이제 그거는 말씀하시고 허울이라는 생각이 예, 드는 게 변호인단도 왜냐하면 얘기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이잖아요. 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피해자들이 저희가 제일 잘합니다. 변호사보다도 더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법조인이 아닌 피해자들도. 왜 그러냐면 이거 내란죄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됐어요. 한번 인신이 확보가 되는데 체포 영장에 의해서 인신이 확보됐을 때 이게 48시간만 딱 예.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수사기관이 풀어줄까요? 아니요. 영장 당연히 칠 겁니다. 구속영장. 그럼 영장이 발부가 안 될까요? 아니요. 거의 저는 100%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거의 평생 구금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인식에 있어서 지금 아주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선택, 경찰, 검찰, 뭐 수사권 얘기하는 건 저는 명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양쪽의 주장이 이렇게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데 또 반대쪽 주 얘기를 들으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판단이 안 되는데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계속 주장하는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서 네. 내란죄 혐의로 지금 각 군 고위 관계자 사령관들 다 구속 영장하고 네. 기소까지 했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봐야 돼? 그것도 당시에 예. 그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부분이 법조계에서는 예. 굉장히 유심히 봤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 검수한 바 과정에 있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나머지 사령관들 이런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은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 권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냐면 직권남용을 가지고서는 처음에 수사를 시작하고 어차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도 판단을 했었던 이유가 당시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이 그때 긴급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들도 이 계엄 과정에 있어서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수뇌부는 이미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에 관련한 그 사건들이 있으면 그거는 또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그 조항을 그 예외적인 들면서 상황을 적용한 그거를 거다. 적용을 해서 당시에 이제 구속이 되었던 것이 영장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대통령의 상황과는 또 약간 다른 공수처 부분들이 상황과는 있습니다. 좀 다르다. 예, 그 말씀이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건지 아니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또 신청을 할 건지 아니면 그거 다 포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건지 이 여러 시나리오 중에는 어느 쪽에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시효가 지금 유효 기간이 남은 이 체포 영장 이미 발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집행이 당연하지만 필요하기도 하고 할 예.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데 거기서 무산이 되면 체포 영장을 재청구됐을 때 또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 겁니다. 이건 피해자한테 시간만 벌어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에 수사기관이 휘말려선 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당장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그 발부 사유가 다릅니다.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렀을 상당한 이유 플러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인데요. 내란죄를 저질렀었다는 건 굉장히 명징하게 이미 드러나고 있고 도주 우려는 추구금지가 됐기 때문에 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그 가능성이 낮더라도 증거인멸의 필요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계엄 해제 이후에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하고 뭐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내가 하면 된다. 이런 게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를 한다면 즉각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러면 발부가 되고 그 당시에도 구인영장이 발부됩니다. 예, 예. 사람을 데려와야 영장 실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의 저항은 있겠지만 그 부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대통령의 대면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하면 또 뒷말은 없을까요? 구속영장 청구할 때 통상적인 경우는 어느 정도 수사가 무르익은 다음에 하는데 이렇게 피의자가 사실상 불응하고 하는 것을 수사기관이 기다려주고 그 페이스에 오히려 발을 맞춰주는 건 공권력을 제대로 재정립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어떤 유효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영장 청구의 요건은 이미 무르익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영장 청구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아마 대통령은 또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그 주장이 울림이 있습니까? 지금 공유는 되겠습니까? 영장 청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구속영장 발부 전에 이제 네. 영장 심사를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의자가 직접 참여하잖아요. 뭐 지금 사령관들 몇 명은 다 포기했지만 대통령이 그러면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변호인단 쪽에서는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수사 주체가 정당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때도 공수처에서 하게 된다면 안 나갈 그때는 아니죠. 그때도 이제 그땐 법원에 가서 이 기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이전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 전에? 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공수처나 지금 뭐 경찰, 수사기관 측에서는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는 예, 예. 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네. 앞서 이제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의 측근이죠. 네.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용감하다. 이제 무식해서 용감한 거지 포로가 돼서 그런 건지 이렇게 대찬 일을 벌이는 것에 좀 공수처장 혼자의 판단과 역량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진다. 뭔가 뒷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 이제 강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법 집행을 강력하게 무리해서 진행을 할 게 아니라 뭐 소환 시기라든지 조사 방식이라든지 네. 사전에 잘 합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 정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굳이 이렇게 생중계가 네. 되면서까지 대통령을 체포 영장을 강력하게 이제 집행하는 모습을 굳이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 최소한의 염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한 번 부르고 안 나왔을 때 영장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검찰에서 소환한 것까지 합치면 5번이에요. 예. 일반 피해자들, 일반 국민들 어떻게 조사받는지 아십니까? 2번, 3번 안 나가면 바로 체포영장 발부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으면 수색영장이 없어도 당연하지만 인신 확보를 위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범죄 용의 선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다스리고 그 부분과 관련한 실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 예. 그게 형사 절차입니다. 예. 그런데 나만 그럴 필요가 없다. 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만인은 헌법에 의할 때 법 앞에 평등하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만 거기에 예외가 된다라는 그 주장은 사실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영장을 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사건,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7번 정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지금 영장 전혀 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치겠다는 의사도 지금 전혀 그런 기미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에 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수처가 굉장히 급하고 본인들의 존재의 의의를 보여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은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